이번에는 메인 레이아웃을 구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메인.스토리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를 편집하는 편집기를 인터페이스 빌더라고 하고, 인터페이스 빌더의 캔버스에는 이렇게 하나의 씬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씬은 기본적으로 뷰 컨트롤러 파일에 있는 클래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하거나 컨트롤을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항상 씬과 클래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엑스코드가 자동으로 생성한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선 씬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를 씬독이라고 하는데 씬독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씬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만약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면 정상적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viewcontroller.h 파일과 viewcontroller.m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2개 이상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Move to Trash 버튼을 클릭해서 완전히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main.story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앱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 UI로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를 표시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캔버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에 2개의 씬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 씬은 실제로 표시되는 씬은 아니고 그냥 화면 이동을 관리해주는 객체입니다.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씬은 오른쪽에 있는 이 씬입니다. 기본적으로 목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추가됩니다. 지금 뷰 컨트롤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버튼이나 이미지 뷰 같은 컨트롤을 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뷰가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합니다.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뷰를 관리하는 객체가 필요한데 바로 뷰 컨트롤러입니다. 지금은 이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앱을 만들다 보면 자동으로 이해됩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앱을 실행하면 그냥 검은 화면만 표시됩니다. 앱 개발을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검은 화면이 표시된다면 대부분 시작 화면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Is Initial View Controller 옵션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씬 왼쪽에 화살표가 표시되죠. 화면 흐름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작 화면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빈 테이블 뷰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스토리보드를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화면 제목과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은 왼쪽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우선 타이틀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루트 뷰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타이틀이 작게 표시되고 있는데 iOS 11에서 도입된 라지 타이틀 모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선택이 되죠. 여기에서도 내비게이션 바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프리퍼 라지 타이틀 옵션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지 타이틀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바에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표시한 다음에 바 버튼 아이템을 검색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일반 버튼을 추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바 버튼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내비게이션 바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된 상태에서 드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시스템 아이템 옵션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애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이미지로 바뀌죠. 이 버튼을 탭하면 새로운 메모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라지 타이틀 모드로 표시되고 이렇게 방금 추가한 버튼도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뷰에 메모 목록을 표시하겠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메모를 저장하는데 우선 배열의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는 강의 후반부에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를 처리할 때 사용할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뉴 그룹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름은 모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선택하고 랭귀지가 오브젝티브 C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브 클래스 오브에 ns 오브젝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는 모든 클래스가 이 클래스를 직간접적으로 상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메모로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h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메모에는 내용과 날짜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선언하고 더미 데이터를 리턴하는 팩토리 메소드를 선언하겠습니다. 생성자와 팩토리 메소드 선언을 복사한 다음에 메모.m 파일로 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와 메소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커밋하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메인.스토리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블 뷰에 메모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테이블 뷰는 하나의 데이터를 셀로 표시합니다. 테이블 뷰를 보면 프로토타입 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을 디자인합니다.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아웃라인을 보면 테이블 뷰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뷰 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셀을 선택한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면 스타일이 커스텀으로 선택되어 있죠. 커스텀은 셀 디자인을 직접 구현할 때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을 사용하겠습니다. 클릭하면 4가지 기본 스타일이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서브 타이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의 레이블이 추가됩니다. 위에는 메모를 출력하고 아래쪽에는 날짜를 출력하겠습니다. 다시 도큐먼트 아웃라인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컨텐트 뷰를 확장한 다음에 서브 타이틀 레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셀 디자인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테이블 뷰에 프로토타입 셀이 하나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테이블 뷰가 셀 디자인을 하나만 사용한다는 뜻이고 셀 디자인은 원하는 수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상세 화면을 만들 때 2개 이상의 프로토타입 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도큐먼트 아웃라인으로 가서 다시 테이블 뷰 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면 아이덴티파이어를 입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속성입니다. 테이블 뷰에 셀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적절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앱에서 크래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셀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만약 하나의 테이블 뷰에 2개 이상의 프로토타입 셀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금 더 상세한 이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커맨드 B 키를 눌러서 빌드한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빌드되면 커밋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 표시할 데이터를 만들고 테이블 뷰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테이블 뷰가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코드는 씬과 연결되어 있는 코드에서 작성합니다. 더 정확히는 클래스인데 이런 클래스를 뷰 컨트롤러 클래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씬과 연결되어 있는 뷰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선택한 다음에 서브 클래스 오브의 UI 뷰 컨트롤러를 입력하겠습니다. 씬과 연결할 뷰 컨트롤러 클래스는 반드시 UI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직간접적으로 상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클래스와 연결할 씬은 뷰 컨트롤러 중에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한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메모리스트 테이블 뷰 컨트롤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뷰 컨트롤러라는 것을 나타내는 점미어를 붙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랭귀지가 오브젝티브-C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클래스를 생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씬과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우선 클래스 이름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서 이 씬과 연결해야 되죠. 연결할 씬을 선택한 다음에 아이덴티티 인스펙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여기를 보면 커스텀 클래스 섹션에 클래스 입력 필드가 있죠. 지금은 클래스 이름이 회색으로 표시되는데 이 상태는 그냥 기본 클래스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리턴 키를 눌러서 입력하겠습니다. 간혹 엑스코드 버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B 키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이 정상적으로 저장됩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